생각보다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요즘 뭐 코로나가 뭐 확산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줄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보다 좀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막 문을 열어놨네. 아, 그래요? 안 추우세요? 그래요? 아니, 이게 기도 열기인가? 아니면 갱년기인가? 네? 지난달에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명당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명당이 경주에 7군데 있고 울산에 1군데 있다더라. 그거 기억나세요? 아직 여러분들은 청춘입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사법고시도 도전할 수 있어요. 괜찮은 겁니다. 물론 뭐 기억 안 나는데 분위기 파악해서 대답한 분도 있을 거예요. 대충 이제 이렇게. 근데 몇 번째까지 했는지 기억나세요? 분황사. 분황사 앞에 뭐 했을까? 천경님 흑륜사. 최초의 절. 신라 최초의 절. 천경님 흑륜사. 2차도 이렇게 탁 머리가 잘린 데. 잘려서 떨어진 데는 백률사. 잘린 데는 흑륜사. 흑륜사. 그래서 거기를 이제 대왕 흑륜사라고도 하는데 불법이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흑륜. 이제 법바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사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흥왕 부인이 나중에 출가하거든요. 법흥왕도 출가해요. 법흥왕도 출가해. 그래서 법은 법공 이렇게 나오거든요. 법흥왕, 진흥왕 다 출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흥왕 부인도 출가하고, 그렇게 해서 지은 절이 최초의 비구니 사찰인 영흥사. 영흥사. 청정리 흑륜사는 지금 경주 공고짜리고, 그 다음에 영흥사. 그리고 분황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용궁의 남쪽 황룡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분황사 맞아요? 기억나는 척 하지 마. 저도 낮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디까지 했는지. 그래서 이거 찍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찍어 놔야겠더라고요. 찍어 놓으니까 기억해. 그냥은 기억 못 하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슬퍼. 제가 여기 시계도 없어가지고, 저 앞에 시계 지금 놔뒀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죠? 저렇게 시계 놔뒀는데, 예전에는 제가 저는 원래 이렇게 명상하다가, 눈을 베려가지고,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눈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가까운 건 엄청 잘 봤습니다. 먼 거는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인사성 없다는 소리를 들어. 난 인사성이 굉장히 풍부한데 사람 얼굴을 잘 구분을 못하겠어. 그래서 인사성이 없어졌어. 너무 슬프지? 너무 슬퍼. 저도 슬퍼. 나는 인사성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얼굴을 모르겠어. 어느 정도만 지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눈도장 찍고 싶으면 한 2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뒤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 뒤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까운 것도 안 보여요. 올로 안 보여. 눈이 있나 싶습니다. 이게 참 너무 슬프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른들이 왜 저렇게 저러나 이랬는데, 요즘은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슬픔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이게 어저께 지난달에 몇 개까지 했었지? 뭐 이런 걸 기억을 잘 못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셔서 아마 머리가 오래 갈 거예요. 머리가 오래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유튜브 찍을 때 제가 다른 스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유튜브 소스가 좋은 게 있다.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 어느 절에 가서, 절에 가잖아요. 절에 가서 거기서는 꼭 절을 하고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절이라고 그래서 다 좋은 데가 아니고 거기 메인이 있어요. 영험한 데. 영험지를 찾아서.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뷰포인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봐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 이집트에 가면 꼭 그 피라미드 보이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찍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피라미드 꼭지를 드는 것처럼 다 개나 거리나 거기 가면 다 이러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피사에 가면 전부 이러고 있어. 전부 이러고 있어. 나도 이거 했잖아 한번. 보살님한테 찍어달라고. 같이 간 보살님한테 찍어달라고. 찍었는데 나도 놀라웠다. 사진을 보고 나서. 탑하고 손하고 안 붙어 있어. 이게 무슨 눈이 안 보이는 거지. 찍었는데 이걸 이렇게 붙는 척 해야 세우는지 뭘 막든지 이런 뭐 할 거 아니요. 사진하고 탑하고 손하고 너무 멀어 거리가.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나? 그런데도 여러 장을 찍어놨어. 다행히도. 자기도 불안했던 거지. 그렇게 해서 여러 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붙은 게 걸렸어요. 와. 그런데 탑이 섰어. 이번에는 탑이 섰어. 그래서 그 사진이 저는 없어요. 근데 전부 아무튼 그런 짓들을 해. 그런 짓들을 해. 그런 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다. 그래서 어디 가면 사진을 찍어봐라. 어느 절에 가면 이쪽 경치가 제일 좋다. 그걸 한번 찍어봐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런 유명한 절의 제일 메인은 어디다. 메인 장소는 어디다. 당연히 큰 법당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상황마다 좀 다른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추적하는 거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가 아무튼 제일 좋은 데입니다. 삼국유사가 말하는 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 제일 좋은 자리. 예,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복 받은 거야. 그리고 제가 왜 이 명당 얘기를 왜 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월정사까지 오려고. 지금 경주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했어요. 경주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상당히 걸려요. 상당히.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으면 KTX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오게. 그런데 용궁의 남쪽 황룡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그래서 분황사는 성덕여왕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이런 절이고요. 그 다음에 용궁의 남쪽. 제가 용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경주에 가면 용궁이 있어요. 제가 그 용궁 자리가 어딘지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용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그 용 얘기가 나올 겁니다. 또. 그런데 그 용 중에서 이제 메인 용이 황룡사용이죠. 용이 여기서 그 동네가 신령한 못이거든. 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늪지대. 그리고 발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대낮때나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문화재 전문가라니까요. 이런 표정은 뭐예요? 전문가라니까. 전문가. 전문가. 그냥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다시 해볼게. 내가 문화재 전문가라니까. 자, 그래서 거기가 원래 늪지대였고, 이 진흥왕 아세요? 아마 신라시대 임금 중에서 뭐 선덕여왕, 진흥왕, 통일신라로 가면 이제 뭐 김춘추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라 마지막 임금이지 통일신라 임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문왕 때, 김춘추 아들 때 이제 통일이 되니까. 그래서 유명한 임금들 하면 그런 임금들이 아마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뭐 진흥왕,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진흥왕, 신라 최대 영토, 삼국시대 신라에서 최대 영토, 그죠? 백제의 근초고왕,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뭐 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흥왕, 이 진흥왕이 버풍왕 다음인데 이게 족보가 조금 애매해요. 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손자기도 하고
외손자기도 하고 조금 뭐 그렇습니다. 진흥왕 법흥왕 동생하고 그 다음에 그 법흥왕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딸하고. 아니 신라 시대 때는 원래 다 그랬습니다. 이게 종례혼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천황가도내나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합수부르크 한 거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결혼하면 족보를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내 동생하고 그 다음에 내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방금 얘기했는데 뭘 오야? 그렇게 해서 이제 왕위에 올라가요. 왕위에 올라가는데 일찍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어머니인 지소태우라는 여자가 섭정을 합니다. 그 섭정을 이렇게 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 그래서 20살이 되니까 내가 이제 친정을 하겠다.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왕궁에서 살게 되면 아무래도 어머니 세력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친어머니니까 맞서기도 쉽지도 않아. 그리고 어머니 하면 나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젊습니다. 옛날 어머니는 젊습니다. 요즘 어머니는 이미 사갔잖아.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결혼식 갔는데 신랑이 대머리더라고. 그리고 신부가 염색하고 들어간다니까. 새치가 있어서. 진짜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 여러분 자녀분도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새치 일찍 있는 애들은 20대 중반부터 막 이렇게 흰머리 나오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데 30대 중반에 결혼하면 반백이에요. 있어. 검은 콩 많이 먹으라 그래요. 검은 콩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니까 뭐 아들이 20살이에요. 이러면 뭐 엄마가 나이가 많지만 예전에는 안 그래요. 뭐 한 10대살에서 한 17살 이때쯤 결혼하니까 아들이 20이라도 엄마가 한 30대 중반밖에 안 돼요. 요즘 처음 가는 나이네. 그죠? 옛날 아들 20살이 요즘 처음 가는 나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쌩쌩하니까 엄마도 이제 한번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죠. 권력욕이 있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맞들이면 못 빠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늪을 밀고 거기가 늪지대였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그린벨트처럼 그렇게 이제 묶여 있었던데요. 그래서 거기를 전부 판축법으로 메꾸고, 판축법이라는 게 흙을 시루떡처럼 한 단 쌓고 공이로다가 이렇게 찍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묘자리 쓸 때 저는 그거 봤었는데 무덤을 쓰고 나서 잘못 냅두면 이게 시신에서 냄새가 나서 예전에는 이렇게 산짐승이 팝니다. 무덤을. 그런 거 몰라요? 그게 이제 초우제, 제우제, 사무제 지내는 게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제 지낼 때 절에서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사무제 전용 탱화를 만드는 게 현왕탱이라고 염라대왕 탱화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덤을 파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흙을 조금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밟고 뭘로 이렇게 두드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놓고 이렇게 하지 한꺼번에 쫙 이렇게 안 합니다. 못 보셨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이 저보다 상당히 어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옛날 얘기를 해도 잘 몰라. 요즘 얘기를 해도 잘 몰라. 아니 요즘 얘기하면 모르는 건 이해가 되지. 뭐 인터넷 얘기 이런 거 하면 그리고 뭐 요즘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었나? 요즘은 무덤을 안 쓰니까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아무튼 뭐 저 어렸을 때 흔히 보던 풍경 중에 하나예요. 몰라. 안 봤으면 말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단단하게 이렇게 공이로다가 계속 쳐가지고 압착을 하면 2000년도 갑니다. 그게 엄청나게 단단해요. 시멘트 공구리 친 것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진시황의 만리장성이에요. 판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일부는 지금도 만리장성 그 진시황 때께 남아있어요. 그 2200년이거든. 그 당시 대단하거든. 그 진시황 만리장성 쌓는 거 보면. 진시황이 최초로 실명제, 벽돌 실명제를 단행한 분이에요. 지금은 과자 사면 실명제 있잖아요. 이게 뒤에 이렇게 이름 써 있잖아요. 그게 왜 그 이름을 쓰는 거냐면 문제 생겼을 때 어디가, 어느 라인이 문제인가를 잡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관리자잖아.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시황 때는 이제 흙으로다가 그렇게만 쌓는 경우도 있고, 흙으로 쌓고 좋은 데는 이제 이렇게 관문이나 이런 데는 그거 밖에다가 벽돌을 쫙 붙이거든요. 그 벽돌에 이름을 다 새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근처가 이제 무너지잖아요. 비 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무너지잖아요. 거기 이름 나온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또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갈아서 공구리로 씁니다. 사람이 인성분이 있어서 잘 붙습니다. 갈아서 쓰면. 그리고 원래 더 좋은 거 쓸 때는 찹쌀풀 써요. 밥풀이 붙습니다. 밥풀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일반 밥풀도 쓰고 찹쌀풀도 쓰고 그다음에 사람도 갈아놓고 이렇게 그렇게 처리를 하면 엄청난 장인 정신이 나와요. 벽돌 진짜 잘 쌓아야겠지. 조금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명제. 그래서 이 판축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도 중국 가서 그런 오래된 판축들을 봤는데, 그건 뭐 진짜 공구리예요, 공구리. 예. 공구리도 2000년을 못 가겠지, 그죠? 그러고 보면 흙이라는 건 참 대단해. 그리고 중국 황토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나라 흙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입자가 굉장히 부드럽거든. 예. 그래서 저 관중평양 쪽의 흙들은 거기 황토가 한 깊은 데는 200m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흘러가면 황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바람이 부는데 그런 흙먼지들을 쫙 데리고 오다가 거기서부터 떨구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날라오냐면 우리나라까지 오죠. 그게 황사. 그래서 걔네가 굉장히 입자가 좋아가지고 그걸 다지면 굉장히 단단해. 굉장히 단단해. 아무튼 그렇다 치고 황룡사 전체를 그렇게 다진 거예요. 바닥을. 공사는 진짜 잘했는가 봐. 지금 봐도 잘했어요. 지금 발굴을 해봐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 거 공사 잘못했으면 나중에 황룡사 9층 목탑 지으면 피사의 사탑 됩니다. 피사의 사탑이 왜 피사의 사탑 됐는지 아세요? 기운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기초 공사를 잘못해서 그래요. 피사가 그 당시 공국이거든, 공국. 여러 이제 아테네처럼 막 여러 나라에 이렇게 조금씩 그 르네상스 시대에 잘 나갈 때 각 도시국가 비슷하게 이렇게 생기는데 거기가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피사가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도 이제 뭐 뽀대나는 뭔가 하나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성당 십자가 모양으로 성당을 만들고 그 옆에다가 종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사의 사탑이거든. 근데 이게 처음부터 기운 거죠. 기초공사 잘못돼서 그래요. 돌 무게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피사의 사탑은 기울지 않습니다. 그 기초공사 다 다시 해가지고 밑에를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강해서 기울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사람들 올라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입장료 그냥 따로 끊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자식이 기초공사 잘못된 걸 완성되고 한 게 아니고 한 2, 3층 지으니까 이게 자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놈이다, 그놈. 진짜 나쁜 놈. 이렇게 조금씩 기우는 거죠. 지금같이 기운 게 아니고 조금씩 기우는. 그거를 건축업자가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체를 하고 기초를 다시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기가 막힌 수를 쓴 거예요, 이놈이. 어차피 이게 기울어도 빨리 기울지 않으니까 나는 감리만 끝나면 되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감리 끝나고 돈 받아서 튀면 되지.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약간씩 기우니까 안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기둥들을 조금씩 길게 만듭니다. 이쪽 기둥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기운지를 잘 몰라. 이게 길이를 약간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짝배기로 만드네. 짝배기로.
그렇게 해서 감리 끝나고 돈 받아서 튄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세워놓잖아. 이거를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체 안 하고도 전체를 파서 제가 건축 전공자잖아. 제가 건축. 내가 그런 태도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불리한 태도 하지 말라. 내가 고건축 전공자예요. 그래서 그 밑에를 전체를 파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돼. 요즘은 그런 기술이 있어요. 세우는 기술이 있어. 그렇게 세우면 애가 장애인이 됩니다. 세우면 이미 설계 때 이거 설계를 뒤바꿔가지고 얘가 눈속임을 해놓은 게 걸려. 그래서 피사의 사탑을 안 세워. 그리고 세우면 장사가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돈 받고 튀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 그것 때문에 얘네가 먹고 살잖아. 이태리에 피사의 사탑 없으면 이태리에서 피사를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다른 데를 가지 왜 피사를 가겠어? 그거는 사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지. 부실공사가 그 동네 사람을 매겨 살리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일. 근데 황룡사는 기초공사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층 목탑이 들어서도 애가 멀쩡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신궁을 지으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새로운 궁. 그걸 자궁이라고 그래요. 그 자궁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자주색 궁전. 자색은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색이에요. 황제가 쓸 수 있는 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색하고 황색. 그래서 중국도 자금성이에요. 자금성 몰라? 알면 태도를 보입니다. 태도를 보입니다. 자주색의 금단의 성, 자금성. 뭐 그런 거예요. 아니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마. 없어 보이잖아. 자금성 정도는 그렇게까지 할 정도 레벨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다 들어봤잖아. 자금성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지만 쌀 때 이렇게 보면 29만 5천 원. 29만 5천 원 3박 4일 자금성. 그렇게 가면 돼. 가면 약장수한테 뒤그렇게 데리고 가. 그래서 약을 100만 원짜리 사갖고 왔다니까. 누가 29만 5천 원에 가서 100만 원짜리 약을 사갖고 오는 코스가 자금성 코스야. 약 팔기 전에는 막 진맥해서 줄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산다하면 이 만들어진 걸 그냥 하나 줘. 가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렇게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중국 가면 그 동인당 가가지고 그 약 사오고 차 사오고 그 다음에 저 캄보디아 좀 35만 원 이렇게 해서 가면 꼭 사오는 게 이제 그 상황버섯. 상황버섯을 이렇게 갈면 이렇게 먼지같이 싹 올라오는데 그거랑 약효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약을 팔아. 이게 상황버섯 대단한 거다. 뭐 뽕나무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걸 가면서 그렇게 팔아. 그럼 또 사. 사서 좀 먹다 보면 인간이면 못 먹어. 귀찮아서. 아마 집집마다 상황버섯이 좀 있을걸? 그러다가 버려요 나중에. 그러다 나중에 버려. 참 신기하지. 그리고 상황버섯이 보통 몇십만 원이야. 그런 거를 안 해보셨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좀 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황룡사는 진짜 아무튼 기초공사를 잘했어요. 나중에 구층목탑이 생길지를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에 구층목탑을 1년 만에 세운 거예요. 만약에 기초공사가 잘못됐으면 1년 만에 세우면 자빠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그 자주색 궁전. 그리고 진흥왕은 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황제할 때 그 제. 이게 레벨이 있거든. 왕이 있고 태왕은 왕 중에 짱이 태왕입니다. 태왕 위에 제고 제 위에 황제예요. 이게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진흥왕이 광개토대왕보다 대단한 거예요. 광개토대왕을 호태왕이라고 하거든. 호태왕? 태왕이에요. 태왕. 왕 중에 왕. 하지만 제라는 표현을 감히 못 씁니다. 근데 진흥왕 같은 경우는 순수비에 보면 진흥제라고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논문 쓰면서 그걸 여러 개를 이렇게 찾았었거든요. 나 진흥왕 갖고도 논문을 한 2편 썼어요. 잘 알아. 나 선덕량도 잘 알고, 그 동네 사람들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고대사 전공이잖아. 고대사 전공. 고대사 전공. 내가 신라사예요. 신라사.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 나 신라 잘 알아.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시작한 지 한 30분 만에 전공이 벌써 한 3개 나왔다. 그죠? 근데 진짜 다 전공이야.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 진짜 전공이야. 나 박사 전공이야. 다. 이상하게 보지 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흥왕은 제까지 칭하는, 그러면, 신라 최대 영토, 진흥왕 때 최대 영토라고 해봐야, 광개토 대왕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고구려는 그게 약간 사기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 안 사는 데를 넣으면 안 돼요. 예전에는 조세주의이기 때문에 국가 영토를 어디로 산정하냐, 내가 어디까지 조세권을 행사하느냐로 하는 거예요. 그냥 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국토주의고, 지금은 영토주의고, 예전에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소득을 얼마나 삥을 뜯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토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아? 그러면 고구려가 이겼겠지. 어떻게 신라가 이겼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구려가 압도적으로 백제랑 신라 다 두드려 패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 싹 두드려 패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으면 그러면 우리도 만주까지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사기입니다, 사기. 예, 그거 사기입니다. 그게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고 난 뒤에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상무정신 강조하면서 심어준 약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몇 가지를 그렇게 했죠. 그 고구려의 상무정신 그거하고 이순신 장군 띄우기.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화폐의 거의 대부분에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 있었죠. 기억해 보시면 5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500원짜리 지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얼굴로 봤을 때는 5환도 알아. 5환. 5환에도 거북선이 있었다? 5환에도? 맞아. 제가 안다니까. 내가 아는데 여러분이 모를 수는 없지. 그럼 뭐 여러분은 뭐 상평통보 세대요? 오환에도 있었어요. 거북선. 그 거북선이 5원짜리에 있는 거북선보다 이뻤어요. 참 옛날 얘기 나온다. 그죠? 이게 지금 이게 다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냥 그러려네. 이게 크게 보면 0단이에요, 지금. 막 그러려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진흥왕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왕궁을 짓고 있었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진짜 거기 왕궁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익랑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대전 옆에 이렇게 왕궁에는 옆으로 나가는 이렇게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실제로 왕궁 건물이었었어요. 초창에는. 처음에는 지을 때. 그러다가 황룡이 나타났대잖아. 황룡이. 왜 황룡이 승천을 하겠어요? 연못인데 메꿨잖아. 그러면 이주해야지. 이주해야지. 그럼. 아니, 다 메꿨는데 그럼 어디 살아? 그렇게 해서 황룡이 승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룡이 나타났다 이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보고를 받고 이제 절로 이건 상서로운 일이다. 그래서 절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황룡사라고 하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 황룡사에 있는 그 황룡의 아버지용을 이 중국 태화지에 가면 있는데, 중국 오대산 태화지에 있다니까요. 한국 오대산에는 태화지가 없는데 중국 오대산에 가면 태화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박물관 앞에 연못 팠거든요. 혹시 아세요? 그래서 그 연못 이름을 뭘로 할까?
이렇게 구장 스님이 말씀하시길래 태화지락 할까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에이 귀찮은데 가만히 있자 이랬더니 청량지 문수보살이 이제 청량산에 사니까 그래서 제가 청량지라는 그 연못 이름을 듣고 물고기는 잘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여기가 좀 추운데 청량이라는 게 차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좀 많이 죽겠다. 그래도 가만히 있자.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중국에 그 태화지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신령한 연못이야. 그 위치 아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어요. 거기가 실제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연못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고대 자료를 가지고 쫙 찾아와서 어디쯤 위치를 비정해야 돼.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황룡사 가면 어디가 용궁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메꿔 있거든. 근데 당신이 연못이 거기가 용궁 자리인지 어찌합니까? 발굴 기록이 있어요. 발굴을 해보면 거기가 깊은 용소였는지 이걸 다 압니다. 요즘 사람들을. 저는 어떻게 알까? 전문가. 그래. 이제 뭔가 안 해. 저랑 가면 내가 용궁도 보여줄 수. 용궁이 유채밭된다 나중에 거기. 아무튼 막 그래. 그래서 황룡이 나타난 거를 계기로 해서 황룡사라고 하는 절을 짓고 그 동네가 구항동이에요. 구항동. 구항동. 그래서 9개의 황자. 이 임금 황자 쓴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왕조국가에서는 함부로 이게 쓸 수 없어요. 이거는 황제국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황제국을 표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유홍준 선생님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황자 들어가는 절이 9개가 있었는갑다. 그 동네에. 그래서 구항동인갑다. 이렇게 약을 팔았는데 잘못 팔았어요. 실제로 분황사잖아. 황룡사. 그렇잖아요. 황복사. 황성사 이렇게 절들이 있어요. 그렇다니까. 황자 들어가는 절들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4개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기록이 사라져서 그렇고 한 5개가 더 있어서 구항동인갑다. 그 근처에. 다 그 근처에 있어. 그 황복사 또 가보면 그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는 또 알지. 여러분 가면 못 찾아. 이 의상대사가 탑돌이 하면서 하늘을 날았다는데요. 그 신령한 탑이 있어. 지금도 거기 금불상이 나온 탑이 있어요. 거기를 탑돌이를 하면서 그게 이순신 장군이 짝퉁이고 원래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얘기를 들어봐요. 신기하다고. 그 황복사가 의상대사 출가 사찰인데요. 나중에 중국 다녀오셔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갔다 와서 일일 거예요. 상황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제자들하고 탑을 쫙 이렇게 도는데 하늘에 떠서 돈대. 이렇게 쫙.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에 탑돌이라고 하는 게 앞에 한 사람이 따라가면 앞에서 돌면 쫙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줄 서가지고 기차놀이처럼.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희한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늘에 떠서 돌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거의 원조가 의상대사예요. 그거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한 번 더 우라카이 하잖아. 한 번 더 울고 먹잖아.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조선 천지가 다 알아요. 알리지 말랬는데.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탑이 아주 지금도 남아있다고. 이렇게. 제가 논문 쓸 때는 뭐라고 썼냐면 그 탑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썼는데 목탑이 아마 있었던 것 같다. 그 근처를 발굴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떠서 돌기에는 탑이 좀 짜고 그냥 돌기에는 크고 떠서 돌기에는 탑이 좀 짜고 지금 요즘 거기 발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쪽을 발굴해야 되는데 거기 좀 무덤이 있어서 쉽지가 않아.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이런 거는 약간 전문가 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눈빛이 별로 신뢰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 잠깐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면 가로 열고 나 전문가야 이런 뜻이야. 나 전문가. 그래서 그런 절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홍준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래서 구항동인갑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주역을 알아야 돼요. 구항이라는 건 용이 나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역 건캐의 구오효 그 아주 유명한 겁니다.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그게 황제캐예요. 황제캐. 그래서 용이 날아오르는 모습이에요. 비룡제천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이견대인 그것을 보는 것이 이롭다. 처음 들어봤죠? 요거 짝퉁이 있어요. 또 요거 짝퉁이 그게 그 유명한 용비어천가입니다.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우리 조상이 바로 다 용이다. 왕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종이. 원래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역을 모르면 그 용비어천가의 뜻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항동이라는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가 구항리였거든. 그렇게 해서 9개의 황자 들어가는 절이 있는 게 아니고 황룡이 하늘을 날았다,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 황룡이 어디 있을 거냐면 황룡이 황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황생룡. 그리고 하늘에 나른다는 거는 진흥왕이 황제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도참적으로 약을 파는 거지. 진흥왕. 그리고 실제로 진흥왕이 그렇게 됐죠. 진흥왕이 우리나라 최초로 전륜성왕을 표방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 나오는 전륜성왕이라고 아십니까? 덕으로 천하를 제패하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같은 왕인데 그렇게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군사가 많은 상황에서 좋은 말로 한대. 항복하지 이렇게. 그러면 상대가 항복을 안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 몽고가 이렇게 착 정벌할 때 보면 항복하지 이러면 항복합니다. 왜? 이 군사력 차이가 너무 나면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도 미국한테 맞아본 거 아니잖아. 근데 미국이 시키면 예 이러잖아. 한미 FTA 협정 그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이제 대통령 끝났으니까. 그게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거든. 한번 조약을 맺은 지 도대체 얼마나 됐다고. 협정 맺은 지가 얼마나 됐어. 그리고 우리가 유리한지도 몰라요. 왜냐면 뭐 그쪽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모르는 거고. 미국 놈이 어떤 놈인데 우리만 유리하게 해놨겠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놈들이 그렇게 만만한 놈들이 아니거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자마자 야 그거 다시 해야겠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싸대기 맞습니다. 근데 우리 다시 했잖아.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가요? 이러면서 야 미군 방위비 좀 더 내야 될 것 같아. 그럼 빼든가. 이렇게 못하지. 그렇게 하고 싶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뭐 우리만 그래?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하잖아. 맞다. 일본은 맞아봤지. 우리는 안 맞았고 일본은 맞았네. 뒤지게 맞았지. 그래갖고 천황이 나와가지고 메가더 밑에 발 밑에서 이렇게 조인하고 이랬으니까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장군 밑에서 천황이 기었으니까 쟤네는 맞았구나. 우리는 안 맞아도 옆에 나라 맞는 거 보고 저건 안 되겠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 나면 안 맞아도 좀 알아. 이렇게 이거 맞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맞아도 되겠다. 맞으면 훅 가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삼성도 그렇잖아.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 여러 가지 했네.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 재밌는 분이잖아. 연세가 많으신데 참 젊게 살고 약간 철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재밌어. 청춘이야 청춘. 보면 되게 재밌잖아. 그렇게 해서 화웨이랑 장사하지 마 이러니까 삼성이나 LG도 예? 이러잖아. 아니 그거 다 뉴스에 나왔잖아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방에 예? 이랬잖아. 그쪽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냥
그거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얼마나 대단해. 꼭 맞아봐야 아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몽고도 잘 나갈 때 이렇게 딱 하면 우리랑 싸울래? 안 그러면 항복할래? 이러면 예? 이런다니까. 굳이 안 싸워요. 그래서 몽고가 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싸웠는데 치면 전멸입니다. 전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전멸을 시켜버리면 사람만 전멸시키는 게 아니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킨대. 그래서 이슬람이 옛날에 좀 이렇게 맞섰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슬람의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잘 못 들어봤어. 이슬람 진짜 뒤지게 당했어요. 진짜 뒤지게 당했어요. 왜냐면 몽고가 그렇게 센지 몰랐지. 이슬람이 그게 페르시아부터 내려오는 상당한 제국이기 때문에 이제 버틴 거지. 야! 이랬더니 뭐 한번 해보든가. 이랬다가 한 방에 끝났지. 거기가 그 유명한 호라즘이에요. 그 호라즘 전투 진짜 유명하거든. 우리나라는 잘 몰라. 유럽 사람들은 잘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몰라. 거기가 그 당시 이슬람의 최대 도시인데 지금까지 사람이 안 살아. 얼마나 조져놨는지. 보통은 문제가 생겨도 거기서 다시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죽은 데가 서울일 거예요. 서울 살잖아 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한국전쟁에서 서울에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이런 오대산 같은 데로 수도를 천도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여기 옛날에는 사람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안 살았어요. 옛날에 그럼 사람 안 살고 뭐 살았을 것 같아요? 곰 살았겠지. 아니, 뭐가 살았겠어? 곰하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맞짱 뜨면서 살았겠지. 담배 피면서 이렇게. 토끼가 담배불 붙여주잖아. 그런 얘기 보면 되게 재밌어. 그죠? 아니, 여기 진영각에도 가면, 진영각인가 맞을 거예요. 거기 호랑이 담배 피는 그림이 있거든. 근데 토끼가 또 되게 불을 붙여줘. 아이, 형님! 이러면서 또 불을 딱. 되게 재밌다고.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호랑이가 담배 핀 지가 얼마 안 돼요. 사람들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러면 요즘은 그런 표현도 안 써.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오래된 얘기를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호랑이가 담배를 피워봐야 얼마나 폈겠어. 임진왜란 끝나고 한참 뒤에 담배가 들어와요. 포르투갈어잖아. 그러니까 몇백 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호랑이가 담배 펴서 오래 못 사나? 그게 호랑이가 이렇게 뛰어댕기는데 담배 피면 쥐약인데, 그지? 아니, 멧돼지라도 잡아야 되는데, 아유, 내가 요즘 담배를 많이 폈더니, 못 뛰겠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잡아먹어? 그렇지. 그래서 호랑이 담배 오래 못 폈어요. 생각을 해보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인데, 그러면 조선 후기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옛날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조선 후기 얘기.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뭐 조선 후기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절에 태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황룡사로 돌아가서 이러다가 이거 황룡사 하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용이 아까 그 올라간 용 있잖아요. 걔가 내려왔다니까. 지금 그 얘기 해줄라. 걔 올라가고 끝이 아니고 다시 내려왔어요. 애가 올라가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가 봐. 주역에도 그렇게 나와. 비룡제천 이견대인 나오고 황룡유에 끝까지 올라간 용은 후회함이 있다. 이렇게. 왜? 더 이상 올라가자니 올라갈 데도 없고 내려가자니 쪽팔리고 너무 올라가서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본대. 안 보여. 그래서 존재감이 없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제가 동양철학을 또 전공을 했거든. 우리 선생님이 주역 가르쳐 줄 때 스님은 주역에 엄청난 자질이 있다. 그래서 북경대로 유학을 가라.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었어. 진짜. 그러면서 저를 뭐로 꼬드겼냐면 스님이 굳이 불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를 해야죠. 이랬더니 스님인데 당연히 불교를 해야죠. 왜 불교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랬더니 스님이니까 불교는 얘기만 하면 먹어준대. 그러니까 불교는 그냥 깎은 걸로 먹고 들어가고
플러스로 주역을 하래.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된대. 2개가 된대. 그런가? 당신이 저쪽에 잘 아는 선생님이 있대. 중국은 관시라 그래서 이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추천해주면 스님은 졸고 있어도 들어간다. 그리고 90년대 이런 때는 이게 제대로 이거 시험 봐서 들어갈 때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들어갈 때야. 북경대도 그렇게 들어갔어. 아니, 그렇게 들어갔어. 더 비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거까지 참는다. 뭐 그런 게 있어. 그 시절에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한 학기에 이렇게 서울에 왔다 갔다 할 때 테레비 같은 걸 사가야 된대. 뭔 얘기인지 알아? 그 시절만 해도 중국이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 지금은 그런 거 갖고 택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뭐 테레비 같은 것도 사주고 그래서 한국 지도제자를 받으면 그 지도교수 가전제품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집에 가전제품이 바뀐대 다. 한국 걸로. 그때는 한국 게 굉장히 좋고 뭐 이랬던 차이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게 2000대 초반까지 그랬었다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중국 돈 100원이 우리나라 18,000원인데 그때는 중국 돈 100원이 우리나라 10,000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중국 가면 참 돈 쓸 맛이 있었어.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 벌써 20년 전 얘기야. 20년 전 얘기예요. 저도 되게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제가 위장하고 와서 젊어 보이는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릴까? 젊어 보이는 팁?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젊어 보이고 싶으면요. 밀면 좀 젊어 보여.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이거 밀면 젊어 보여. 그렇게 해서 그 용이 날아간 게 아니고 내려왔어요. 근데 주역 그 선생님이었는데 주역 전공이었어요. 동양 철학 중에 주역 전공이었는데 그러니 주역학회 회장하고 막 이랬던 주역 굉장히 잘하신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냐면 대통령 끝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 봐봐요. 대통령만 안 됐으면 아니면 대통령을 그 IMF 안 맞고만 잘 맞췄어도 굉장히 존경받고 살 분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최연소 국회의원 아직도 아마 그 기록 안 깨졌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에서 어떻게 보면 참 상징적 인물인데 대통령 되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과 쌍두마차 비슷하게 됐지 지금. 이게 참 이런 식이 됐잖아. 그게 IMF가 너무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학령유예라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면 내려갈 데도 없고 이제 망신당할 일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점에서 이렇게 해야 된대. 그리고 용도 눈에 보이는 데서 날을 해. 안 보이는 데까지 올라가면 누가 우러러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주역에 보면 실제로 그런 캐도 있어요. 높이 나는 새라는 게. 그게 안 좋은 겁니다. 너무 높이 날아가면 새가 있는지도 모른대. 딱 난날만큼만 날을 해. 난날만큼 이렇게. 이해가 돼? 이게 유교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면에서는. 불교는 이렇게 은둔해서 다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그거 있잖아요. 임진왜란에서 최대로 잘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유성룡이에요. 근데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은 징비록이라는 책을 써놔가지고 자기 변명거리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유성룡 나쁘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안 해.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라는 거예요. 아니, IMF보다 더 큰 게 전쟁이 터졌는데 잘못했다는 놈이 없다? 이게? 잘못했다는 놈이 없어. 굉장히 재밌어요. 임진왜란이 그런 전쟁이에요. 누가 잘못한 놈이 없어. 아니, 지가 책임자인데 지가 변명을 다 써. 근데 그걸 받아들여줘. 사람들이. 사명당 같은 경우는요. 개고생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안 썼어요. 이게 두 종교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사명당이 뭐 했다 이런 몇 가지만 알지 실제로 그게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도요. 난중일기 없었으면 지금같이 저렇게 높게 못 돌아갑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 전쟁 중에 어떻게 일기를 써?
우리는 알바 중에도 일기를 못 쓰는데. 아니, 그렇잖아. 전쟁 상황에서 그걸 계속 기록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계부도 쓰기 힘들잖아. 그죠? 그래, 그런 거 얘기해 주니까 잘 다가오는가 봐. 그래서 그 용이 내려왔어요, 결국은. 승천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용을 어디 살 거라고 생각하냐면, 황룡사에 지금도 우물이 있어요. 그때 우물이 지금까지 나와요. 진짜 우물 좋은 거지. 나 그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근데 그물은 못 먹는데 그 옆에 분황사에도 삼룡변어정이라고 있어요. 용 3마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변신한 용이, 그 우물이 있어. 팔각형으로 된 우물이 있어요. 가보시면.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가검 스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갈 수도 있어. 여러분이 가검 스님한테 잘 보이면. 가검 스님이 감자전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가검 스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 한 칼이 있어. 감자전 내공 딱 이러다가 가끔 열무를 날리잖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무, 비트 이런 걸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깊은 뜻을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자기를 숨기는 거라고. 불교는 자기를 숨기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 내려와 있는 것 같아. 내려와 있는 것 같아. 왜? 아니, 기록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 태화지 용이 나중에 그 황룡사 용 아버지인데, 제가 중국 오대산 가서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만나지는 못했는데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황룡사의 호범용은 내 장남인데 범천의 명령을 받고 조물주의 명령을 받고 황룡사를 지키는 호범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진짜. 황룡사 구축목탑조 이런 데 나와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어내겠어요? 전문가인데? 안 지어내. 안 지어내. 그렇게 해서 그 황룡사에 그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그 얘기는, 스토리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진흥왕인데 친정을 딱 펼치려고 해서 새로 궁궐을 지었는데 갑자기 뭐 어떤 상서로운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절로 짓고 불교 세력을 등에 업고 내가 친정 정벌로 나서는 거예요. 그게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왕이 됐다. 전륜성왕 같은 그런 왕이 됐다. 그리고 황룡사를 짓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울산으로, 그 당시 울산이 서울로 말하면 인천 같은 데입니다. 울산이 그렇게 들어와요. 울산은 이렇게 뻘로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수심이 낮고, 경주는 이게 동해안이라서 수심이 깊어서 배를 접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울산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울산으로 돌아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요즘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아무튼 울산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배가 한 척이 왔대요. 그게 그 유명한 황룡사 장육존상 모시는 배예요.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이제 다 배를 까보니까 거기에 막 금속들이 금, 은, 그 다음에 뭐 쇠, 동 이런 것들이 막 쫙 있고 편지가 쓰여 있대. 내가 아쇼카 왕인데 인도의 아쇼카 왕인데 불상을 조성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2년 있는데 가서 불상이 만들어지라고 배를 띄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타고 가지고 자기는 계속 만들다가 실패했대. 장육존상이면 1장6척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5m 정도 됩니다. 한 5m짜리. 그러니까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금산사 가보셨어요? 금산사에 가면 거기 미륵전이 있습니다. 3층으로. 밖에서 보면 3층, 안에서 보면 통층. 이렇게. 그만하다고 보시면 돼. 그런 상이에요. 그 예전에 화엄사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그 임진왜란한테 불러가지고 화엄사 정유재한테 불러서 저거 없어진다고.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런 장육존상을 만들었대잖아.
근데 아쇼카 왕도 몇 번에 걸쳐서 못 만들고 실패하고 그 아들이 그렇게 깐족거려요. 아버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기록에 나와.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신라 진흥왕이 그걸 딱 인연이 있어. 여기서 딱 받아가지고 조성을 했더니 한 번에 됐다. 그게 아쇼카 왕보다 더 부처님과 연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자장정률조나 뭐 이런 데 보면, 황룡사 구충목탑조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동양인이 아니고 인도하고 피가 통한다. 찰제리 종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인도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신라 유목민들이 중앙아시아 스키타이족 계열에서 분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중앙아시아에서 그래서 금인 부처님 모시는 뭐 이런 전통이 있어서 그게 경주 김씨까지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분파 중에 하나가 지금 청나라 만들었던 애신강나씨. 그리고 애신강나가 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금나라였었어요. 후금 뭐 이러다가 청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금 있고 그 다음에 후금. 저 송나라 때 금나라가 있었거든. 예, 금나라. 그래서 금, 그 다음에 다시 만들었다 해서 후금.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다 족보 있는 얘기라니까. 그리고 아주 기묘한 게 있지. 애신강나에서 잘 보면 애신강나, 신라가 들어있어. 쓸데없는 얘기야. 그냥 우연이야, 우연. 그건 우연이었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만주족 그 청나라 그 황족하고 경주 김씨하고 같은 피예요. 그리고 그게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피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스토리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쇼카 왕이 뭐 불상 만들려다가 모신 거를 뭐 경주의 진흥왕이 그 연대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건 이제 학문적으로 뭐라고 보냐면, 진흥왕 때, 그 당시 중국이 이제 위진남북 시대거든요. 그때 이제 아유광 불상이 유행을 해요. 아유광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불상이 중국에서 유행을 해.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원래는 거짓말이에요. 아쇼카왕 시절에는 불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썰이 중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돼서 이렇게 왔다. 그 김리나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논문을 쓴다고. 그래서 막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쇼카 왕이 만들려고 했었던 거를 못 만들고 딱 만들었더니 그 자육존상이 됐대요. 그 자육존상이 신라의 3개의 보물이 있어요. 그걸 신라 삼보라고 그래요. 신라 삼보. 들어봤어요? 그게 장육존상이 하나고 나중에 선덕여왕 때 이제 자장률사가 만드는 황룡사 구충목탑이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강동원 압니까? 강동원? 얼굴 조그맣고 잘생긴 사람 있잖아. 강동원 영화 중에 전우치가 있어요. 그 전우치에 보면 만파식적이라고 나옵니다. 만파식적. 만파식적이냐? 그렇지 않고 진평왕의 천사옥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신라 삼보예요. 신라 삼보. 그래서 신라 삼보가 있고 뭐라고요? 황룡사 구충목탑, 황룡사 장육존상, 그 다음에 진평왕의 천사옥대. 천사옥대가 뭐냐면 진평왕이 선덕여왕 아버지입니다. 선덕여왕 아버지인데 하느님이 옥으로 된 이 허리띠를 내려줬대. 근데 그게 모두가 용이래. 요 하나하나 비늘이.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 에이, 그게 어딨어?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를 띄어서 실험을 해볼까요? 이러면서 그걸 하나를 딱 띄어가지고 물에다가 넣으니까 그 용으로다가 변신하면서 쫙 승천하고 여기 연못이 생겼대. 그런 눈빛으로 하지 마. 있는 얘기야, 있는 얘기야.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3개를 신라 삼보라고 그러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만파식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만파식적 얘기도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이 황룡사라고 하는 게,
신라 삼보 중에 두 가지가 있는 큰 사찰이에요. 그래서 진흥왕이 이 불교를 등에 업고 불교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불교 세력을 지원을 하고,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화백제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귀족 세력이라든지 그 전에 있는 무속 세력이 강하니까 그것들을 다 억누르기 위해서 불교를 끌어들이고 불교를 지원하면서 왕권을 강화해서 결국 그렇게 큰 영토, 신라가 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게 이 진흥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거점이 바로 황룡사예요. 그리고 황룡사에 가보면 이제 또 문제가 있어. 어디가 제일 좋은지를 몰라, 사람들이. 자리가 두 자리가 있거든. 장육존상을 모셨던 자리. 네, 아까 아쇼카왕이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다는 그 자리. 그 다음에 황룡사 구층목탑 자리. 구층목탑에도 메인 자리가 있어요. 그 두 자리.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일까? 월정사가,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어요? 월정사가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터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명당이다. 어느 자리인지 아세요? 월정사 적광전의 부처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주변 사람은 다 얘기해 줬는데, 복전함에 돈을 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절해라. 그래야 명당에 제일 가까운 기운을 받는다. 돈을 넣고 뒤로 가서 절을 하면 약발이 떨어져. 이게 명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자석 같은 거라서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자기장이 줄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복전함 뒷자리요, 정확하게는. 근데 거기는 법당보살님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잘,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좀 친한 척을 하면 기 들어가도 돼. 기 들어가도 돼. 그게 소원을 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절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부처님 자리예요. 그러니까 죽을 전에, 그러니까 대웅전이면 대웅전에 부처님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전함에 돈 넣자마자 그 자리에 절을 해라. 그게 복전함에 돈을 넣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왜? 안 넣으면 거기까지 갈 일이 없거든. 뭘로 갈 거야, 거기를? 지금 이게 한국불교가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굉장히 친절해. 그래서 예전에는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법당에 신도들이 못 들어갔어요. 일반 신도들 못. 스님들도 조그만 신도는 큰 법당에 못 들어가요. 조그만 스님들은. 그럼 조그만 스님들은 어디 들어가느냐? 작은 법당에 들어가서 해버렸어요. 아, 진짜.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장사가 안 되잖아. 숭율 억불 정책으로. 그래서 신도를 이렇게 받고 부처님을 뒤로 민 거예요. 부처님이 뒤로 밀려나요. 아,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처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 실제로. 그래서 부처님이 뒤로 밀려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뒤로 밀려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 절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밀려나도 뒤에 공간들이 다 있어요. 여기 적광전도 뒤쪽에 공간들이 다 있죠. 이게 옛날 양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설법전 같이 이렇게 싹 뒤로 밀려버리잖아요. 이게 요즘 방식입니다. 요즘 방식. 사실 뒤에 공간을 냅두면 공간이 굉장히 작아져요. 이 적광전도 굉장히 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작아 보이는 게 뒤에 공간 남기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뒤로 밀고 이제 신도를 이렇게 받잖아. 신도를 받잖아. 그런데 요즘은 이게 조선 중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법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습니다. 중국 절에 가보시면 알아요. 전부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면서 법당에 신발 벗는 문화로 바뀌어요. 그래서 법당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또 신발 벗기 귀찮아서 잘 안 들어갑니다. 법당에. 관광객들은. 신도들은 들어가고.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관광객인지 신도인지 알지. 그래서 절이 이제 친절하잖아. 그래서 복전함을 밖으로 빼요. 야, 나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스티브 잡스도 울고 갈. 그래서 아침 예불 끝나고 나면 복전함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 저녁 예불 끝나면 복전함이 들어가요.
아, 이거 굉장히 친절하거든? 이런 친절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봐.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스님들이 친절해져야지 복전함만 친절해져. 이게 한국 불교의 큰 문제라. 근데 신발 벗고 들어가서 그 자리가 중요해. 그 자리가. 그래서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그 근처에 한번 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전함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복전이잖아. 복밭이라는 뜻이거든. 어떤 사람 불전함 이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요. 뭐 희사함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거고 그 복전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하나를 넣으면 많이 튀어나온대. 이게 밭이야, 밭. 그래서 곡물을 하나 심으면 수십 배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돈이 뛰는 게 아니야. 베팅을 하는 거야. 베팅을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재밌어. 옛날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다 정리를 해놨다니까. 아니, 제가 요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부터 쓰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모르니까 뭐 희사함. 그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더 벌고 더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국 불교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화돼서 요즘 이제 무너진 거고 그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중국에 가잖아요.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어디는 복전함이 아크릴로 돼 있어. 투명으로 돼 있어. 그래서 넣으면 보여. 되게 재밌는데 중국 불교에서 성지 좀 괜찮은 데 가잖아요. 복전하면 돈 안 들어갑니다. 꽉 차서. 그러면 안 비웠느냐? 아니야. 계속 비워도 차. 왜? 걔네는 그걸 넣어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틀려. 근데 희사함 이렇게 되면 내가 그냥 적선하는 거야. 하기사 이제 요즘은 중국에는 그럴 일도 별로 없겠다. 중국은 QR코드로다가 복전함에 넣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요즘 중국에 가신 거예요. 이게 그런 쪽은 중국이 전 세계 제일 발전했거든. 그리고 일본이 제일 그지 같고 선진국 중에는 일본은 지금도 동전 쓰잖아. 그래서 동전 지갑 있잖아. 우리도 예전에 동전 지갑 가지고 다녔잖아요. 일본은 아직도 가지고 다닌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은 동전 지갑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조계 중에서 이게 틈틈이 뭘 하냐면 어디 저금통 같은 걸 주면서 그 동전을 모아오래. 동전이 없어요. 모으고 싶어도 동전 자체가 없다니까. 동전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리고 더 발전하면 돈 자체가 화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사라졌죠. 도시에 살면 거의 이게 현금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현금으로 결제해 주세요 이러잖아. 그러면 현금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에이, 뭐 보살님은 아닌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현금 다 있어. 젊은 사람들이 없어. 젊은 사람들 돈만 원도 제대로 없어.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카드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절이 좀 다르지.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복전한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그 얘기 해드린다 했잖아요. 그 황룡사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두 자리가 있다. 탑에서 그 황룡사 구축목탑 80m짜리 그 탑의 중앙 자리. 그 다음에 부처님 자리. 황룡사 장육존상을 모셨던 그 부처님 자리.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내년에 시간이 다 됐다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가르쳐 줄까? 네. 12월 달에. 12월 달에. 내가 12월 달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까지 안 까먹고 있어야 돼. 그때 내가 딴 얘기를 할 수 있어, 또. 그러면, 그때 그걸 가르쳐 주기로 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론 한 달 지나면 뭐 저만 까먹는 게 아니고 같이 까먹을 거야. 그런데 좋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찍어 놓으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고 들어올게. 그렇게 해서 그 좋은 자리. 원래 제가 오늘
황룡사하고 그 다음에 영묘사하고 담엄사하고 그 다음에 사천왕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황룡사까지. 오늘은 황룡사까지. 오늘은 황룡사하고 왜 그러는지 알아요? 황룡사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큰 절이라 그래. 황룡사 굉장히 큰 절이야. 큰 절이라 그래. 작은 절이면 금방 했다 내가. 그래서 다음 달에 황룡사의 메인 자리는 어딘가? 거기 가서 기도해야 돼. 제가 그 얘기를 옛날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한테 가르쳐 드렸더니 그 어른이 사업이 안 될 때마다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앉아 있을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일 없는 게 좋은 거지만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일이 없는 건 좋은 거지만 일이 없어도 좋은 일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뭐 육조 스님이나 뭐 이런 스님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하다. 그거는 스님들 얘기고 도 닦으신 스님들 얘기고 좋은 일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좋은 일이 없는 것만 못해? 나쁜 일은 없어지고 그게 기도하는 힘인데 나쁜 일은 없어지고 좋은 일은 생겨나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교를 믿으면 이미 생긴 좋은 거는 늘어나고 안 생긴 좋은 거는 자꾸 섞지 마. 생긴 좋은 거는 늘어나고 안 생긴 좋은 거는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미 생긴 나쁜 거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안 생긴 나쁜 거는 안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제가 그것에 꼭 감응해서 다음 달에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마치고 다음 달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